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리더들을 만나 투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체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온라인 쇼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비대면 교육의 확대, 확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에듀테크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지니로봇 이은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지니로봇 에듀테크 기업이에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회사 이름을 이번 달에 이제 다비다. 아, 그러세요? 네, 다비다로 이제 회사 명이 바뀝니다. 다비다는 순수 우리나라 말 답이다인데 이제 조금 편하기 쉽게 다비다로 이제 저희가 했고요. 정답이다 할 때 답이다를 그렇죠. 약간 영어식으로 다비다 이렇게 네, 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듀테크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네. 답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사명이 네네. 네, 바뀔 거고요, 이번 달에. 그래서 저희가 그 로봇도 하드웨어도 만들고 네. 펜도 이제 저희가 ODM으로 생산을 하고 동시에 저희가 교육용 플랫폼까지 한꺼번에 하는 그런 에듀테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용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게 뭔지 좀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환경 이후에 그 교육에서 많이 쓰고 있는 네. 비대면 화상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외국산도 있고 네. 국내 화상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도 그 화상 솔루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건 네. 세계 최초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그 플랫폼과 교육용 디바이스를 연동을 시켜놨어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캐리스라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정보학술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비대면 이후에 코로나 네. 이후에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학습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약 79%가 더 벌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한 원격 수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4.4%로 매우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원격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같이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 융합해서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뭔가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 자체를 대면 수업만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 교육용 디바이스를 플랫폼과 연동을 시키면서 조금 더 이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화 시켜서 어떤 원격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뭐 우리랑 이제 뭐 더불어 가든지 아니면 좀 잠잠해지든지 그 이후에는 좀 오히려 이제 온라인 교육 부분이 이제 성장성이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코로나 때보다는 기대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한 트렌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하이브리드 우리가 흔히 하는 네. 전기와 기름이 섞인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대면과 비대면이 섞인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런 환경 때문에 일단 기존의 그 비대면이 이제 대면으로 조금 돌아서긴 하겠지만서도 시장 자체는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더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코로나 전에 만약에 이런 원격 교육 이런 부분이
경험되었다 하면은 불편해 하면서 좀 회피되고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서 또 그 와중에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 온라인에 대한 에듀테크 시장 쪽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현장에 부딪히게 되니 우리가 예전에 예상만, 생각만 했던 네. 결과치가 수치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게 이제 예. 나오게 된 거죠. 예. 그 말인즉슨 아직도 에듀테크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 가야 될 예, 길이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 많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정말 에듀테크 기술이 교육에서 효과가 될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원격 교육의 효과가 아까 4%, 14.4%. 예, 그 정도 된다라는데 네. 이제 뭐 이른바 기술 침투력 이런 거 할 때 그 주식의 관점에선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 한 뭐 30%까지는 네. 이제 성장성이 담보되는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들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터넷 IT 강국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 해외 시장에서 과연 국내 에듀테크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떠오르는 업체가 있으시나요? 그러네요. 없어요. 생각만큼. 없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장성은 밝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우수한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로 갔었을 때 이제 블루오션을 네. 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쪽이 왜 비어 있을까요, 도대체? 이 교육 쪽 시장은 생각만큼 좀 다른 소비재 제품하고 좀 달라요. 네, 조금 그 나라 어떤 환경, 네. 문화,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 최근에 사우디 박람회에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하게 됐는데 그때 받았던 질문이 스타트업인데 해외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뭐냐고 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기존의 그 교육 업체들은 주로 컨텐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던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에듀테크, 즉 기술이 합쳐진 제품과 플랫폼, 즉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툴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해외 쪽 시장이 우리한테는 더 크게 열릴 거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생각을 해서 예,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외를 나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주라고 이른바 이렇게 묶여 있는 그 기업들을 쭉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컨텐츠 아주 전통적인 그렇죠. 그런 컨텐츠 그 기업들하고 거기에 이제 그 후발 주자들이 사실은 성장성에서는 더 앞서가게 되니까 시가총액에서는 더 이제 높게 되죠.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 업체 다 하는 이제 그쪽이 있는데 아직 에듀테크 뭐 솔루션 요런 쪽으로는 조금 뭐좀 그 덜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보편화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그 성장성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기업들, 뭐, 지니 로봇을 비롯해서 좀 많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이제 그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돼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K-팝, K-드라마, K-무비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거의 전 세계를 강타하듯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조만간 이 K-에듀도 전 세계에서
어떤 돌풍이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격 교육이 가지는 비대면 교육이 가지는 또 사실 뭐 이렇게 대면에서 못하는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완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 그거가 참 힘든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집중도라든지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게 뭐 어떤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비단 로봇 하면 코딩 교육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좀 더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를 코딩 그리고 스팀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아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융합 네. 교육이라고 그러죠. 융합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뭐지? 뭐가 인공지능이지?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뭔가 네. 접해볼 수 있는 정도의 베이직 어떤 레벨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걸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이라고 할까요? 지니로봇의 고객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 그 기업들 네. 뭐 B2B라고 볼 수 있는 이쪽이 먼저 생각나는데 어떻게 B2B가 메인이세요? 아니면 B2C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B2C, B2B, 이제 B2G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B2G는 이제 가버먼트, 즉 어떤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영역을 좀 저희가 네. 나눴는데, 저희는 아직은 이 스타트업이다 보니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커버하기는 좀 체력이 약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은 B2G, 즉 학교에 네. 저희가 소개를 해서 물론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허들만 넘으면 바로 확산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해서 네. 저희가 지금 교육부 네. 그리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그리고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의 해외 파트너들과 함께 B2G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우리 지니 로봇의 솔루션하고 뭐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을 뭐 어느 학교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이런 데서 쓰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유치원에 10,000대 이상이 아, 그래요? 판매가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육에 조금 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네. 특히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드는 프로그램이나 솔루션들을 굉장히 받아들여서 네. 굉장히 교육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기대를 해보고요. 그 만일 지금 이제 대표님이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이시지만 내가 교육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난 이런 세부 영역에 관심을 두겠어 한다면 뭐 좀 뭐로 찝어주실까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 컨텐츠 회사는 조금 외향 쪽으로 확장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예를 들어 영어 컨텐츠를 잘 만든 회사가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할 수는 네. 있겠지만 그 외 나머지 국가에는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커리큘럼, 문화, 기타 등등의 것들 이걸 생각했었을 때 거기보다는 어떤 툴을 제공하는 즉 컨텐츠는 현지에 있는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컨텐츠를 툴로 하여금 잘 활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회사들의 성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요즘은 산업의 영역이 뭐 이렇게 딱딱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니 로봇이 우리 회사는 뭐 어떤
회사 떠올려지는 뭐 아까 넷플릭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지향한다 하는 모델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1차적 네. 이 모델은 그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 좀 하게 되면 줌이라는 회사가 네. 실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비대면 전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스카이프라는 회사가 더 많이 그렇죠. 알려졌었는데 네. 이 팬데믹이 닥치면서 줌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지향하는 바도 이런 교육에서 테크 기술이 접목된 툴을 제공하는 물론 이제 저희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컨텐츠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툴을 제공을 해서 유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잘 보시면은 뭐랑 조금 비슷하면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는 있지만 기본은 스트리밍 그렇죠. 갖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의 모델이 그 유저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자금을 써서 각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네.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 또 강타를 하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에서도 네, 그런 K-에듀가 강타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예, 반면에 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컨텐츠가 오히려 역으로 네.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거 뭐 추가적으로 아까 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줌하고 스카이프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화상으로 연결해서 뭐 같이 회의를 네. 한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줄고 네. 이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네. 네. 이제 저희가 저희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줌이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끊기지 않고 하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초반에 이 무료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이 초대 기능 네. 예, 이게 또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몰랐던 분들도 제가 초대를 해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써봤는데 좋네. 예, 그러니까 알려지기는 쉽지는 않지만 알려졌지만 좋지 않으면 사장이 돼버리는데 네. 써봤더니 좋네라고 해서 안 써던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 알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었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전에는 스카이프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줌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줌이 좀 더 사용자 편의에 좀 수월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앱을 여는 게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익숙해져서 되고. 예. 그래서 에듀테크도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 많이 주셨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키워드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익숙함. 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초기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고 한 이유도 처음에 그 익숙함 때문에 쓰게 되면 나중에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다른 업체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플랫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디바이스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교육에서 필요로 하고 이제 저희 현장에서 쓰고 계신 테스트 한 선생님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초기 시장만 잘 확보를 하면 사용자한테 쉽고 편하고 익숙함을 제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이렇게 오지 않을까,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절차적 사고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지를 이제 이 로봇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이제 이 로봇을 활용을 하는데 얘랑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화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로봇 그렇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이 로봇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아가 반영된 네. 로봇이라 하면 되고 이 로봇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최대 10개 언어를 지원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랍어가 되는 건 저희 로봇밖에 없어요. 네. 아랍어하는 진이. bulgaarian 다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국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소리 어떻게 나는 거예요? 소리는 저희가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이 카드를 찍게 되면 뭐 이게 딱 누르면 소리가 나던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된 로봇의 이 로봇의 이름을 말했어요. 나중에 이제 블루투스 연결했었을 때 이 말한 로봇의 블루투스 이름을 잡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시고 저는 학생인데 미국에 있는 학생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죠? 진짜 미국하고 한국도 가능하겠구나. 한국어를 저기 한국에 있는 선생님이 미국 학생한테 가르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듀테크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에듀테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국경의 장벽을 그러네요. 국경의 장벽이 없겠네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딩 교육할 때 주로 로봇을 많이 쓰는데 이 로봇을 쓰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대면에서는 가능하지만 비대면에서는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저희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학생 이 로봇이 저희 노트북하고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은 것들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미국과 뭐 사우디와 태국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선생님이 직접 이 플랫폼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교육용 디바이스를 쓰지만서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바뀌면 거기에 담겨지는 내용의 포맷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지니 로봇이 어떤 새로운 교육 하는 그 플랫폼의 형태를 또 만든다면 거기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형태로 담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온라인 교육이라고 할지 뭐 에듀테크의 어떤 뭐 모습? 제가 지난주에 한 학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하고 많은 부분들 공감을 했었는데 많은 국가들, 많은 업체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교육을 디지털화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앞으로는 방향성이 맞긴 하겠지만서도 저희가 봤었을 때 아직은 과도기, 즉 아날로그를 버리고 디지털을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잘 섞어서 이게 효과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출시한 제품들이 그렇게 구현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니 로봇 뭐 이제 곧 이제 3월부터는 다비다로 불리게 되겠네요. 또 다비다에서 또 새로운 성장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왔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3번의 창업의 경험이 네. 예, 그 힘들다는 미국에서 창업만 하면 막 VC들이 돈 싸들고 와서 투자도 하고 그럴 줄 알고 이제 어린 나이였긴 했지만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네.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3번의 경험들이 지금의 지니 로봇이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